어머님은 이 말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죠? 봄이었다. 큰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작은아들도 결혼을 했다. 두 며느리가 모두 이 집안에 들어오기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아들들이 제 짝을 만난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며느리들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첫째 며느리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또렷한 여자였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부터 말을 주도했고 시어머니의 질문에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둘째 며느리는 그에 비해 조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무언가를 빠르게 읽어내는 사람처럼 보였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긴장을 느꼈지만 그것을 얼굴에 내비치진 않았다. 두 아들은 각자의 집에서 살았다. 큰아들 부부는 같은 동네 아파트에, 작은아들 부부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였다. 처음엔 적막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두 아들 부부가 모두 시어머니 집으로 온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웠다. 혼자 하는 일이었지만 익숙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늘 해오던 일이었다. 명절 당일 며느리들이 도착했다. 큰 며느리가 먼저 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작은 며느리는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꽃다발을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맞이하며 고맙다고 했다. 며느리들은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 큰 며느리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어려운 건 없어. 천천히 하면 되지. 그 말에 며느리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를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고 작은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그 반응을 보며 이들이 자신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간단히 도왔다. 상을 나르고 그릇을 정리하는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큰 일은 혼자 했다. 며느리들에게 복잡한 걸 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들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작은 아들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렸고 큰아들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두 사람 모두 부엌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 앞에 음식을 권했다. 며느리들은 맛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이 진심인지 예의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식사 중에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는 요리를 진짜 잘하셔. 며느리들 배워야 돼. 며느리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어머님 손맛은 정말 특별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칭찬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들은 설거지를 거들었다. 시어머니는 먼저 하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들이 함께 하겠다고 했다. 부엌에서 셋이 함께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그릇을 씻고 며느리들은 물기를 닦았다.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뭔가 속삭였다. 작은 며느리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시누이가 없는 집안이었으니 며느리들끼리라도 의지하면 좋을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시어머니는 주방을 정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며느리들은 아이 이야기, 동네 이야기, 직장 이야기를 나눴다.
시어머니는 끼어들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나아 보였다. 저녁이 되어 두 아들 부부가 돌아갈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는 남은 음식을 싸주었다. 며느리들은 고맙다고 인사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큰 며느리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들이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았고 아들들도 편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몰랐다. 며느리들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그들이 서로에게 속삭인 말들을, 뜻을 숨기기 위해 선택한 언어로 주고받은 그 짧은 문장들을, 생각보다 괜찮다는 말, 간섭도 안 하고 말도 없다는 말, 운이 좋았다는 말. 며느리들은 그렇게 판단했다. 이 시어머니는 까다롭지 않다. 만만하다.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들은 안도했고 그 안도감 속에서 어떤 우월감 같은 것도 느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은 집에서 그 모든 걸 모른 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조용했던 것도 아니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웃음도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 아니, 배웠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정숙이었다. 25살 때 정숙은 서울 명동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했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정숙은 운이 좋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선교사가 운영하는 야학을 다녔고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 무역회사에서 정숙의 역할은 단순했다. 외국 바이어들이 방문하면 차를 내오고 서류를 정리하고 가끔 간단한 심부름을 했다. 외국인들이 사무실에 올 때면 정숙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낯선 억양이었지만 자주 듣다 보니 귀가 열렸다. 몇몇 단어는 익숙해졌고 문장의 흐름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에는 통역을 담당하는 남자 직원이 따로 있었다. 그는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했고 정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가끔 통역 직원이 자리를 비울 때면 정숙이 대신 외국인들을 응대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소통은 되었다. 외국인들은 정숙을 보며 웃었고 그녀도 웃으며 응대했다. 그 시절은 그녀에게 자유롭고 활기찬 시간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다. 남편은 정숙이 회사를 그만두길 바랐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정숙이 무역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곧 그것은 불필요한 과거로 여겨졌다. 시어머니, 지금의 정숙에게는 고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가 집안일에만 집중하길 바랐다. 회사 생활 같은 건 쓸데없는 것이었다. 정숙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집안에 머물렀다. 아들 둘을 낳고 키우는 동안 정숙은 회사에서의 기억을 거의 떠올리지 않았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외국 드라마가 나오면 귀가 열렸지만 그뿐이었다. 남편은 그녀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를 정확히 말한 적은 없었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관심 없는 것에 아내가 관심을 보이는 게 남편에게는 불편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숙은 점점 말을 아꼈다. 모든 것에 대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숙은 더욱 조용해졌다. 아들들은 장성했고 각자의 삶을 살았다. 정숙은 혼자 남아 오래된 집을 지켰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났다. 명동 사무실에서 외국인에게 커피를 건네던 25살의 자신.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대답도 했던 그때. 어느 날 정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쓰던 공책이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들이 보였다. 정숙은 그 글씨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이제 희미했지만 그것을 썼던 순간의 기분은 기억났다.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지는 느낌. 며느리들이 집안에 들어온 후 정숙은 가끔 이상한 생각을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외국 드라마를 본다고 했다. 외국 노래도 듣고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고 했다. 며느리들도 그럴까? 정숙은 명절 때 며느리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화면에 뭔가 글자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정숙은 자세히 보지 않았다. 정숙은 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다. 정숙은 차를 한 잔 끓였다. 찻잔을 들고 앉아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자신이 배운 것들이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회사에서의 시간도 그 시절의 당당함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걸.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배운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잊혀질 뿐이라는 걸. 그리고 잊혀진 것은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걸. 정숙은 그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외국인의 말을 들을 때 그녀의 귀는 여전히 반응했다. 모든 걸 이해하는 건 아니었지만 몇몇 단어들은 여전히 익숙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동네 의원에 갔다. 혈압약을 타러. 대기실에는 사람이 많았다. 정숙은 구석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옆자리에 젊은 여자 둘이 앉아 있었다. 며느리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정숙의 귀에는 들렸다. 힘들다는 말, 간섭이 심하다는 말, 명절이 두렵다는 말. 정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냥 앞을 보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낯선 억양으로 바뀌었다. 외국어였다. 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깐 멈췄다. 그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 자신들의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한 듯 했다. 정숙은 그 대화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아들었다. 시어머니가 고집스럽다는 말,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는 말. 정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정숙은 그것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 귀는 저절로 열렸다. 오래전 익힌 감각이었다. 억누를 수 없는 것이었다. 차례가 되어 정숙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혈압을 재고 약을 처방했다. 정숙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다. 대기실에 그 두 여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생각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걸.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심한다는 걸. 그리고 그 방심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어느 날 밤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다. 배운 건 언젠가 쓰이게 마련이더라. 그건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혹은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25살의 정숙에게, 아직 회사를 다니던 그 시절의 자신에게.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고요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들었던 낯선 말들이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다. 정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꺼내 보일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침묵했다. 말없이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살아갔다. 며느리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안도했고 정숙은 그들의 안도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것은 설날 다음 날에 시작되었다. 두 아들 부부가 함께 정숙의 집에 모였다. 명절 음식을 나눠 먹고 차례를 지낸 후였다. 오후가 되자 아들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육아가 힘들다는 이야기였다. 4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게 생각보다 버겁다는 말. 남편은 주말에도 회사에 가고 혼자 다 하는 것 같다는 하소연. 작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자기 남편도 비슷하다고 집에 와서는 핸드폰만 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큰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이런 말을 시어머니 앞에서는 할 수 없다는 투였다. 작은 며느리가 주위를 살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설거지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그릇을 씻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아들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큰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괜찮았잖아. 작은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다. 큰 며느리가 덧붙였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잖아. 그리고 큰 며느리는 뜻을 숨기기 위해 선택한 언어로 말을 이어갔다. 낯선 억양이었다. 어쨌든 어머님은 못 알아들으신다는 뜻의 말이었다. 작은 며느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이내 미소를 지었다. 큰 며느리는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고 작은 며느리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다. 둘 다 영어가 편했다. 작은 며느리가 영어로 짧게 대답했다. 맞다고 그렇다고 하는 듯한 억양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며느리들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다. 오늘 너무 피곤하다는 투의 말. 이거 정말 힘들다는 듯한 어조.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불만을 영어로 표현했다. 한국말로 하면 불평처럼 들릴 것 같았지만 외국어로 하면 그냥 대화처럼 느껴졌다. 정숙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손이 잠깐 멈췄다. 익숙한 억양이었다. 오래전 어디선가 들었던 문장의 흐름이, 단어의 리듬이 귀에 박혔다. 정숙은 설거지를 계속했고 며느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명절이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주차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아까 그 방식이 편했다고 큰 며느리가 말했다. 영어로 말하는 게 훨씬 자유롭다고. 작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은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두 사람은 그렇게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 시어머니 앞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영어를 쓰기로. 다음 모임은 한 달 뒤였다. 큰아들의 생일이었다. 정숙이 저녁을 준비했고 두 아들 부부가 찾아왔다.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반찬이 짜다는 듯한 표정, 국이 식었다는 듯한 눈빛. 아들들은 그 대화를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다. 큰아들은 텔레비전 화면만 봤고 작은 아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며느리들끼리 영어로 이야기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 큰아들이 잠깐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별일 아니라는 듯. 정숙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단어 하나하나가 귀에 들어왔다. 짜다는 말에 억양, 맛없다는 말에 어조. 정숙은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며느리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속삭이듯 영어로 말했다. 못 알아듣는데 뭐 걱정이냐는 뜻이었다. 작은 며느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영어로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거실에서 큰아들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며느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부엌 쪽을 힐끗 봤다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작은 아들은 핸드폰 화면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정숙은 그 모든 걸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며느리들은 그 침묵을 무지로 받아들였다.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날 이후 며느리들의 영어 사용은 더 잦아졌다. 한 달에 한두 번 모이는 자리에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영어로 표현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아들들에 대한 불만, 집안일에 대한 불만, 모든 것이 외국어로 쏟아졌다. 정숙은 그 모든 걸 듣고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백화점에 갔다. 오래된 외투를 하나 사려고 의류 매장을 둘러보던 중 옆 매장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또래의 여자 둘이 옷을 고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점원이 옆에 서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정숙은 외투를 만지작거리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이 옷은 시어머니 스타일이라는 말, 촌스럽다는 말, 자기들은 절대 안 입겠다는 말. 그들은 웃으며 옷을 다시 걸어두었다. 점원은 알아듣지 못한 채 미소만 지었다. 정숙은 외투를 내려놓았다. 사고 싶었던 옷이었지만 갑자기 의욕이 사라졌다. 매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신발을 신은 채로. 어느 날 정숙은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다. 며느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 모든 단어를 완벽히 이해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략의 의미는 파악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 배운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귀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도 있었다. 며느리들 앞에서 자신도 영어를 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면 며느리들은 놀랄 것이다. 당황할 것이다. 미안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며느리들은 정숙을 피할 것이다. 아들들은 불편해할 것이다. 가족은 갈라질 것이다. 정숙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지금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그래서 정숙은 계속 침묵했다. 며느리들의 말을 듣고도 모르는 척했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점점 더 방심했다. 이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게 믿으며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 모든 걸 조용히 받아들였다. 마치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조금 달라지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다. 자신의 눈에 무언가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처들이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며느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자신을 이야기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의도된 침묵이었다. 며느리들이 처음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을 때 정숙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부엌에서 그릇을 씻던 손이 잠깐 멈췄다. 귀가 저절로 열렸다. 익숙한 억양이었다. 오래전 명동 사무실에서 들었던 그 소리. 외국인 바이어들이 나누던 대화의 리듬. 그게 지금 며느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숙은 그 순간 결정을 내렸다. 모른 척하기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숙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본능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지금 말하면 안 된다는 느낌. 지금 알고 있다고 하면 무언가가 깨질 것 같다는 두려움. 정숙은 설거지를 계속했다. 며느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정숙은 그 안도감이 며느리들의 목소리에 섞여 있는 걸 느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정숙은 오래 생각했다. 자신이 아는 걸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들은 놀랄 것이다. 당황할 것이다.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정숙을 조심할 것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쓸 것이다. 긴장할 것이다. 그게 정숙이 원하는 관계일까? 아니었다. 정숙은 며느리들이 자신 앞에서 긴장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조심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불편해하는 것도. 정숙이 원한 건 자연스러운 관계였다. 서로 편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들은 정숙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게 문제였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었다. 골목에 가로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정숙은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지금 당장 말하지 않기로 한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아들들을 위해서라고, 며느리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게 맞는 선택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느껴졌다. 다음 모임 때 정숙은 며느리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이 영어로 말할 때의 표정, 목소리의 톤, 시선의 방향. 정숙은 하나하나 기억했다. 며느리들은 자신들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그저 편하게, 자유롭게 정숙 앞에서 말을 이어갔다. 큰 며느리가 영어로 말했다. 오늘 음식이 너무 많다는 뜻이었다. 작은 며느리가 웃으며 동의했다. 요즘 이렇게 많이 안 먹는다는 뜻의 말을 덧붙였다. 정숙은 반응하지 않았다. 젓가락을 든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표정도 평온했다. 며느리들은 정숙의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했다.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정숙은 그 확신이 쌓여가는 걸 느꼈다. 며느리들의 말투가 점점 편해졌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속삭이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대화로 바뀌었다. 그들은 정숙 앞에서 영어로 웃고 영어로 불평하고 영어로 평가했다. 정숙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관찰했다. 이것이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단지 편한 말을 쓰는 것뿐인가? 정숙은 판단하지 않으려 했다. 판단하는 순간 마음이 굳어질 것 같았다. 어느 날 정숙은 혼자 앉아서 차를 마셨다. 찻잔 속 물결이 잔잔했다. 정숙은 그 수면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침묵이 며느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정숙이 모른다고 믿고 있다. 그 믿음 위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숙의 침묵은 그들에게 일종의 선물인 셈이었다.
하지만 그 선물의 대가는 무엇인가? 정숙 자신이 치르고 있었다. 매번 듣는 말들, 이해하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시간. 그게 조금씩 정숙을 지치게 했다.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괜찮았다. 아직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이다. 정숙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알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정숙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주름이 깊어진 눈가. 정숙은 자신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안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아직은 평온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정숙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며느리들은 계속 외국어로 말했다. 정숙은 계속 침묵했다.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같은 시간이 아니었다. 매번 조금씩 달랐다. 며느리들의 말은 조금씩 더 편해졌고 정숙의 침묵은 조금씩 더 무거워졌다. 정숙은 알았다. 이 균형은 언젠가 깨질 것이라는 것을. 언제일지는 몰랐다. 어떻게 깨질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었다. 정숙은 그렇게 판단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계속 침묵을 지켰다. 며느리들의 말을 듣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그게 지금 정숙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정숙의 손이 변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 정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물기에 젖은 손등,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정숙은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었다. 찬물이 손끝을 스쳤다.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영어였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억양. 정숙의 귀는 자동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다. 해석하고 이해했다. 오늘은 정숙이 만든 나물 이야기였다. 너무 심심하다는 말.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는다는 말. 정숙은 그릇을 씻었다. 손을 움직이는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그릇을 들고 물을 받고 수세미로 문지르고 헹구고 선반에 올려놓는다. 그 사이 며느리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집이 오래됐다는 말, 화장실이 낡았다는 말.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다.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정숙은 다시 그릇을 씻었다. 물소리가 며느리들의 말을 가렸다. 하지만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다. 밤이 되면 정숙은 혼자 식탁에 앉았다.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국과 밥. 반찬은 아침에 만들어둔 것. 정숙은 젓가락을 들었다. 반찬을 집었다.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정확히는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짠지 싱거운지도 알 수 없었다. 그냥 씹고 삼켰다. 매일 그랬다. 정숙은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같은 경험을 했다. 음식의 맛이 사라지는 경험. 며느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다. 그때는 맛을 느꼈다. 아니, 느끼는 척을 했다. 며느리들이 맛있어요라고 말하면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맛이 사라졌다. 정숙은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골목에 가로등 하나만 희미하게 빛났다. 정숙은 그 불빛을 보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생각했다. 음식 맛을 못 느끼게 된 게, 손이 거칠어진 게,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변한 게,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며느리들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한 이유라는 건 분명했다.
모임은 계속되었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정숙의 집에서 혹은 큰아들 집에서. 장소는 달라져도 패턴은 같았다. 식사를 하고 며느리들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정숙은 침묵했다. 며느리들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이 집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말. 재건축이 되면 좋겠다는 말. 위치는 괜찮은데 집이 너무 낡았다는 말. 그들은 마치 정숙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미래를 이야기했다. 정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국을 떴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며느리들은 정숙의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섰다. 매일 하는 일이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는 일. 오늘도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눈은 달랐다. 뭔가가 쌓여 있었다. 정숙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정숙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자신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안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듯.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정숙은 한숨을 쉬고 거울을 등졌다. 밤에 정숙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집이 낡았다는 말, 재건축을 기다린다는 말, 정숙이 없는 미래를 계획하는 말. 정숙은 눈을 떴다. 천장이 다시 보였다. 어둠이 무거웠다. 정숙은 몸을 돌려 옆으로 누웠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정숙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 정숙은 답을 몰랐다. 다만 느낄 뿐이었다.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내면에 무언가가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넘칠 것이라는 것을. 정숙은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들의 말이 계속 울렸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듣고 참고 견뎠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은 작은 아들 부부의 이사 축하였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했다. 정숙도 초대받았다. 큰아들 부부도 왔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정숙은 집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집이라고 말했다. 작은 며느리가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저녁을 먹었다. 작은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이었다. 샐러드와 파스타. 정숙은 처음 보는 요리였지만 맛있다고 했다. 실제로 맛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입안에서 씹히는 감촉만 있었을 뿐. 식사 중에 며느리들이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큰 며느리가 집이 정말 넓다고 말했다. 영어로. 작은 며느리가 고맙다고 답했다. 역시 영어로. 정숙은 포크를 들었다. 며느리들의 대화가 계속되었다.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물었다. 정숙의 집은 언제쯤 정리할 거냐고. 그 집 위치가 좋으니까 나중에 잘 처리하면 괜찮을 거라고. 정숙의 손이 멈췄다. 파스타가 포크에 감긴 채 공중에 떠 있었다. 며느리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 대화를 나눴다. 작은 며느리가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큰 며느리가 웃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한다고. 집이 너무 낡아서 어머님도 불편하실 거라고. 정숙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며느리들은 여전히 대화 중이었다. 아들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큰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여전히 영어로.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요양원 같은 곳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작은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정숙은 숨을 들이마셨다.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어머님은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거라고. 요양원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고 좋을 거라고. 거실에서 작은 아들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다.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화면을 보는 척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건 느낄 수 있었다. 정숙은 일어났다. 며느리들이 정숙을 쳐다봤다. 정숙은 화장실에 간다고 말했다. 며느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정숙은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눈이 달랐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알았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며느리들은 정숙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정숙이 없는 미래를, 정숙을 어디론가 보낼 미래를, 집을 정리할 미래를. 그들은 정숙을 마치 물건처럼 다뤘다. 배치하고 옮기고 정리할 대상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며느리들은 여전히 대화 중이었다. 이번엔 한국어로 돌아와 있었다. 정숙은 식탁으로 걸어갔다. 며느리들이 정숙을 보며 웃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큰 며느리가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정숙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다. 결심 같은 것,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같은 것. 식사가 끝났다. 정숙은 설거지를 도왔다. 며느리들과 함께 부엌에 섰다. 그릇을 씻고 물기를 닦았다. 며느리들은 영어로 짧게 대화를 나눴다. 오늘 피곤하다는 말,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는 말. 정숙은 듣고 있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리고 기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밤거리가 지나갔다. 가로등 불빛들, 지나가는 차들. 정숙은 그것들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들은 말들을. 요양원 이야기, 집 정리 이야기, 자신이 없는 미래 이야기. 택시가 집 앞에 멈췄다. 오래 살아온 집.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다. 정숙은 그 어둠 속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다음번에 며느리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정숙은 드러낼 것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듣고 있었다는 것을. 정숙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흔들림이 없었다. 결정은 내려졌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다. 다음 모임. 그때가 바로 그날이 될 것이다. 정숙은 그렇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다. 평소보다 일찍, 새벽 5시쯤. 하늘이 막 밝아오고 있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한 잔 마셨다. 창밖을 보며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모인다. 큰아들의 승진 축하 자리였다. 정숙이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들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정숙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정숙은 요리를 시작했다. 천천히 정성껏
고기를 재우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몇십 년을 해온 일이었다. 정숙은 요리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저절로 생각이 났다. 오늘 저녁 무슨 일이 일어날까? 며느리들은 또 영어로 말할 것이다. 정숙에 대해, 이 집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리고 정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숙은 칼을 내려놓았다. 오늘이다. 오늘 드러낼 것이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은 문을 열었다. 큰아들 부부가 먼저 왔다. 이어서 작은아들 부부도 도착했다. 모두 모였다. 어머니, 오늘 진짜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큰아들이 웃으며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했어. 식탁이 차려졌다. 모두 자리에 앉았다. 정숙은 평소 자리에 앉았다. 며느리들은 마주보는 자리에, 아들들은 양옆에.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모두 조용히 먹었다. 큰아들이 고기를 먹으며 맛있다고 했다. 작은아들도 동의했다. 며느리들도 웃으며 음식을 칭찬했다. 시간이 지났다. 며느리들이 조금씩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작게 서로에게만. 오늘 음식이 기름지다는 말. 요즘은 이렇게 안 먹는다는 말. 정숙은 듣고 있었다. 젓가락을 움직이며 밥을 먹으며.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모든 말이 들렸다. 하나도 빠짐없이.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물었다. 영어로. 다음 주 모임은 어디서 하냐고. 작은 며느리가 대답했다. 자기 집에서 하자고. 어머님은 안 모시고 우리끼리만 하자고. 정숙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을 든 손. 공중에 멈춰 있었다. 며느리들은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어머님 모시고 오면 불편하다고.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조용히. 식탁 위에. 며느리들이 잠깐 정숙을 쳐다봤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큰 며느리가 다시 말했다. 작은 며느리를 보며. 어머님은 나이도 있으시니까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한다고. 작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큰 며느리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어머님은 이 말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죠? 그 순간 식탁이 멈췄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작은 며느리가 영어로 대답했다. 당연하다는 투로. 그 세대 분들이 영어를 할 리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큰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라고. 며느리들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웃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그는 어머니 쪽을 힐끗 봤다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젓가락을 움직였다.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며느리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죠? 그 질문이, 그 확인이 정숙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정숙은 알았다. 며느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안심하고 말했는지, 얼마나 확신하며 자신을 이야기했는지. 그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정숙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게 더 아팠다.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었다. 일어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식사가 계속되었다. 아들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눴다. 식사가 끝났다.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아들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정숙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혼자 남은 식탁? 정숙은 그 빈 식탁을 바라봤다. 접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정숙은 그것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다고. 이 참음이, 이 침묵이, 이 모든 것이. 며느리들은 오늘 확인했다. 어머님은 영어를 모른다고.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정숙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을, 그들이 한 모든 대화를, 정숙에 대한, 정숙을 향한 모든 말들을. 정숙은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정숙은 알았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든 걸 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그날이 되었다. 처음엔 조용했다. 며느리들이 역시나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음식이 너무 많다는 뜻.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다는 투. 정숙은 젓가락을 들고 그 말들을 들었다.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물었다. 어머님이 요즘도 이상하다는 말. 여전히 차갑다는 말. 큰 며느리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니까 괜찮다는 뜻으로. 작은 며느리가 말했다. 나중에 우리 애도 시집가면 저렇게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되면 안 된다고. 큰 며느리가 맞장구 쳤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정숙은 며느리들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큰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큰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정숙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한국어가 아니었다. I understood you all this time. 식탁이 얼어붙었다.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큰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다. 작은 며느리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가 식탁에 울렸다. 아들들도 멈췄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품격이 느껴졌다. 식탁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작은 며느리가 일어났다. 사과를 해야 했다. 어머님께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숙은 부엌에 혼자 서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숙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끝났다고. 오랜 침묵이, 긴 인내가, 모든 것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들이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뭔가 말하려고 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큰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다. 작은 며느리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며느리들은 계속 사과했다. 정숙은 계속 침묵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어떤 말보다도. 정숙은 한참 후에야 돌아섰다. 며느리들을 내려다봤다. 무릎 꿇은 그들을, 울고 있는 그들을. 정숙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냥 텅 빈 표정이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라고. 며느리들이 고개를 들었다. 정숙은 그들을 보며 이제 이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며느리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서로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아들들이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다. 그날 며느리들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예전과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참지 않는 눈빛.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눈빛.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오고 있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정숙은 그 별들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다고. 긴 침묵이, 긴 인내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며느리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들들은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힘들어했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났다. 며느리들이 몇 번 연락을 했다. 용서를 구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다만 거리가 필요했다. 서로에게. 정숙은 혼자 사는 시간이 편했다. 예전처럼 고요했지만 이번엔 평화로웠다. 누군가의 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참지 않아도 됐다. 정숙은 자유로웠다. 어느 날 정숙은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젊은 시절 쓰던 그 공책.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글씨들이 보였다. 정숙은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배운 건 정말로 언젠가 쓰이는 것이었다. 말은 사라졌지만 들린 기억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정숙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